주신 내빈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느끼시겠지만 오늘 정말 이 행사장이 꽉 찰 정도로 많은 분들이 와주셨고요. 바쁜 일정 중에서도 내빈분들이 와주셨습니다. 자, 그럼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편안하게 시장님과 부장님께서는 앉아서 이제 자유롭게 좀 질문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편안하게 어떠한 질문이든 한번 편안하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많은 분들이 계신데요. 뒤쪽, 저쪽에 계신 분 중에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안녕하십니까. 창동 중민대학 자치회장을 맡고 있는 박흥규입니다. 오늘도 이 논란 시장님의 열정이 가득한 조사 잘 들었고요. 저 질문자님, 죄송한데 조금만 더 크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들을 수 있게 조금만 더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2년여간의 불철주야 논산을 위해서 소개해 주신 우리 교성 시장님 이하 공무원들의 덕분으로 논산시가 국방 산업의 메카로 확실히 자리를 잡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11월 6일날 그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을 되어가지고 많은 세제 혜택을 통해서 기업 유치에 도움이 될 거라는 얘기를 잘 들었는데 거기에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혜택을 주겠다고는 하였지만 논산이 수도권도 아니고 지방 소도시인데 또 기업이 논산시까지 오기 위해서는 막대한 이전 비용도 들 텐데 그만큼 이전 비용도 투자하고 논산시로 이전해올 수 있을 만큼 구미를 당길 수 있는 혜택이 세제 혜택과 또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 지정으로 인해서 우리 논산 시민들에게는 어떠한 혜택이 돌아가는지 그게 두 번째로 궁금하고 세 번째로는 우리 논산이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인구 유입이 가장 중요하지만 우리 논산 청년들의 전출을 막는 것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서 논산 청년들을 붙잡기 위해서는 논산 시민들, 논산 청년들한테 어떠한 혜택을 좀 주어가지고 그 논산 청년들이 외부에 나가지 않고 특히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서 논산에 나올 수 있는지 논산 시민들, 논산 청년들한테 줄 수 있는 혜택이 있는지 그 세 가지를 좀 궁금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듣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기회발전 특구는 우리 논산시가 지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부가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법인세, 또 취득세, 또 양도소득세 이런 부분들을 아주 파격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해서 주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상속세까지도 이제 감면하겠다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5년간은 50%, 아니야 5년간은 100% 면제, 그 다음에 2년간은 50% 면제, 이런 국가적 특별 혜택을 받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규제가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국가가 지원해서 규제를 혁신시켜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메리트가 있는 바로 국가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그러니까 그 20만 평 내에 들어가는 그런 기업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로 지금 필요한 부분들은 우리 충남에서 약 58만 평 정도를 더 추가로 좀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우리 이제 국방 산업들이 더 포함되어서 또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할 것을 약속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기회발전 특구에서 기업이 들으면 뭐 일자리 생기는 것은 알겠는데 그럼 논산 일반 시민들하고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어떤 이론이 있느냐 이런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오셔서 거기서 이제 새로운 산업이 일어나고 또 이제 소비 창출이 일어나죠. 그렇게 되면 바로 논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몽땅 거기에 납품이 되는 바로 납품의 바다가 되어서 새로운 농산물 시장 활로가 크게 개척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호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리조트가 400실 규모로 우리 논산에 26년도에 지금 착공 예정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데 그게 들으면 논산에 무슨 소용이 있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호텔에 들으면 바로 논산에 이제 사람과 함께 비즈니스맨들이 많이 해외 바이어들도 많이 오십니다. 그동안에는 이분들 오셔도 어디 가서 특별하게 접대할 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역 리조트라든가 군산이라든가 또는 유성이라든가 이렇게 흩어져서 가셨어요. 커피숍에 앉아서 우리가 사업자하고 대화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리조트가 생기면 바로 거기에 바로 새로운 비즈니스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논산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이 몽땅 거기에 납품이 되어서 바로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농가 소득으로 연결되는 거죠. 세 번째는 그분들이 호텔에서 오면은 그 지역과 있는 게 아니에요. 관광을 하면서 칼국수도 사먹고 국밥도 사먹고 우리 전통시장도 가고 이렇게 되면 돈을 쓰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때문에 그 이바지는 결국 또 농산물과 같이 연결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살거리가 거기에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백성이가 생각하는 호텔만 따로 보는 거 아니에요. 논산의 농축산물과 함께 납품을 시켜서 거기서 바로 새로운 소득이 창출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바로 됩니다. 우리 논산에 투자하는 그 기업들은 두 가지의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는 지역 인재 우선 채용. 두 번째는 관내에서 생산된 농산물 우선 구매. 이것이 의무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아까 우리 코리아 디펜스에서 처음에 6명 뽑았습니다. 두 번째 9명 뽑았습니다. 세 번째 15명 뽑았습니다. 네 번째 28명 뽑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지금 면접을 보고 있어요. 다시 6명 뽑습니다. 여기 409명이 와서 6명 뽑는데 567명, 또 658명 이런 식으로 옵니다. 이게 3,000명이라고 하는 숫자인데 이분들이 지역 인재 우선 채용 그러니까 주소를 우리 논산에 옮겨놓고 서류를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통계를 보면 우리 논산 채택된 거예요. 그럼 결국 그 사람들이 논산 사람 되는 거 아닙니까? 주소지가 우리 논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사람들이 주소지만 논산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거주를 논산에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이제 그 회사와 우리 논산시가 함께 또 해결해야 될 문제다. 이런 말씀을 또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농업은 대개 고령자들께서 종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산업을 통해서 인구 유입이 되고 그 유입을 통해서 정주 기능을 강화하고 그래서 여기서 결혼하고 출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다. 그래서 우리가 7천만 원 정도의 만약에 월세를 산다. 그러면 약 20만 원 정도의 우리가 월세 지원금을 지원해 주잖아요. 그게 5년인가요? 예. 그 다음에 또 1억 5천 내에 이 전세를 살 거라 이렇게 하면 그 은행 용자금의 3%에서 4.5%까지 4년 또 2년 연장해서 6년까지 우리가 그 비용을 대신 지원해줘요. 네. 그리고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이제 앞으로 출산을 해서 대학을 갈 때는 논산시에서 내년 이제 상반기부터 250만 원씩 관내에 대학을 들어가면 250만 원 입학 지원금을 주고 관외로 갈 때는 150만 원씩 입학 지원금을 주고 이렇게 지금 달라집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결혼을 하면은 3년간에 걸쳐서 700만 원의 결혼 지원금을 줍니다. 이게 지금 논산이 전부 다 선도하고 있습니다. 논산의 변화를 선도하면 대한민국에 변한다.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답이 되셨습니까?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그 앞쪽에서 한번, 남성분. 네. 네, 연무배 노선 이장단 대표 부단장 조판영입니다. 우선 국방 미래산업단지 연구센터에 건립해 논산시하고 충남도하고 국방과학연구소하고 협약 맺은 이후 진행 사항을 알려주시고 또
방산 혁신 클러스터 공모 사업이 2023년도에 신청했다가 탈락됐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에 다시 할 계획인데 거기에 공모 사업 신청에 논산시의 전략 및 방안을 마련해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나 그걸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는 바로 충남 김태형 도시안요 이 백성인이 함께 머리를 맞대서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이에 약 3천억 정도가 투자되고요. 약 8만 평 정도가 개발이 되고 그것이 끝나고 나면 약 1,600여 명의 우리 고용 창출이 일어나고 또 그로 인해서 국가에서 연구한 것을 실험 생산할 수 있는 바로 첨단 산업이 약 60개 정도가 같이 들어올 예정에 있습니다. 엄청난 그 규모의 바로 기업이 바로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이건 국가기관입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26억 정도는 설계비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 4억 동에서 30억 5천만 원이 더 필요한데 4억 5천만 정도가 예산이 더 필요한데 제가 얼마 전에 그래서 예산을 더 플러스를 시키려고 서울에 제가 의원들을 만나고 쭉 왔어요. 국방위원장도 만나고 했는데 이것은 이미 26억이 책정이 됐으니까 26억 가지고 일단 시작하고 나머지는 채워들면 된다. 이렇게 해서 26억이 이미 부채에 올라가서 예산 상관없이 그대로 통과되면 내년부터 이제 설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4만 5천 평 정도 원래 그 공병대 자리가 그것은 국가 땅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흡수하고 여기서 3만 5천 평은 민간 땅을 더 사서 플러스해서 8만 평 정도가 개발이 되는 그런 순서가 있는데요. 올해 하반기에 지금 토지거래 허가지구로 지금 묶을 예정이죠. 3만 5천 평 정도는 토지거래 허가지구 오늘 하반기에 묶습니다. 더 이거 땅값 올리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요. 묶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제 다시 도가 100억 우리가 100억 해가지고 200억을 들어서 먼저 땅부터 우선 또 나머지 3만 5천 평을 취득하고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미 용역이라든가 이런 그 관계에서 전부 다 A급으로 나와서 문제가 없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방산 클러스터 산업은 경년대로 하는 겁니다. 작년에 했고 올해는 없습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구미하고 그래도 처음에 우리가 방산업에 도전해서 아주 방산업의 3대 시장 중에 하나는 구미하고 우리가 당당하게 겨뤄가지고 아주 적은 차이로 우리가 떨어지기는 했지만 굉장히 아주 성적을 좋게 우리가 그래도 감히 대결을 했던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올해를 넘어서 내년에 다시 이제 공모사업을 통해서 할 예정인데 국가에서 지금 예산이 세워지질 않았어요. 이것도 국가사업이기 때문에요. 국가사업을 해서 우리가 공모를 해서 우리가 1등 해야만 이제 공모가 돼서 방산그룹조사에서 약 490억 정도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담아지지 않아서 제가 얼마 전에 국방위원장을 만나서 이것을 국회 차원에서 예산을 담아서 내년에도 공모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게 요청해서 오케이 사인을 받고 왔으니까 한번 기다려보시면 예산이 담아지면 내년에 우리가 도전을 해서 아마 다음에는 구미 다음에는 우리 논산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고 아마 예산도 담아지면 우리 논산 때문에 담아지기 때문에 방위사업청이나 국방기관에서도 우리 논산을 소홀히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또 다른 질문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업인입니다. 저는 이 논산시에 온 지가 10년 된 기업인데요. 노성에서 10년째 콘크리트 사업을 하고 있는 성은특수 콘크리트라는 회사의 박태영입니다. 제가 이제 여기 10년째 왔는데 10년째 되었는데 저희가 민선 8기 시장님과 함께 우리가 콘크리트 맨홀 블럭이라는 그 특수 제품에서 우리나라 1등 기업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논산시를 중심으로 했고요. 논산시에서는 지금 조례까지 변경해서 가능하면 지역상품. 그래서 논산시를 기반으로 시작해서 민선 8기부터는 제가 우리나라 콘크리트 맨홀 블록 시장에서는 1위를 하고 있습니다. 당당한 1위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인 입장에서 제가 시장님께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투자 유치가 1조 원이라고 하는데 논산시의 기업 유치 및 지원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저는 실질적으로 표면적으로 아주 그냥 피부가
완벽하게 담게 여기 논산 오면 성공하는 기업이 된다. 그걸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입증하고 있으니까요. 좀 부족하더라도 조금 비싸더라도 가능하면 논산시 거. 그리고 저희 당당하게 세금 많이 내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우리가 중소기업이지만 제가 기부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우리 고향인 양촌에 제가 그 장학 사업에도 많이 하고 있고 현재 이렇게 자랑을 좀 하고 있지만 저희 기업인들은 꼭 벌으면 베풀려고 합니다. 특히 지역에서 벌면 지역에다 베풀려고 합니다. 제가 말이 좀 많아졌는데요. 기업을 위해서 우리가 시에서 해줄 수 있는 게 뭔지 그걸 발표를 해주시면 아마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기업들이 논산으로 오려고 굉장히 노력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질문에 이렇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순환의 좋은 예가 아닐까 싶네요. 예, 고맙습니다. 기업이 우리 그 논산에 크고 작은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0억 이상 내는 세금을 내는 기업이 여러분 한국야구르트 한 군데가 없습니다. 10억 이상, 20억 정도 내요. 한국야구르트가 취득세까지 포함해서 다른 DJ 또 뭐 여러 이런 회사들이 있지만 본사가 여기 있지 않기 때문에 법인세나 이런 것을 여기는 내지는 않아요. 그래서 세금을 10억 이상 내는 곳은 바로 한국야구르트 한 군데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제가 본사가 논산에 위치게 하는 것 이것을 굉장히 지금 생각을 깊게 하고 있고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아까 자꾸 시간에 쫓겨들으니까 다 충분하게 설명을 못 드렸는데 KDI 아까 우리 방산 기업이요. 이게 KDS 솔루션이라는 것이 그 회사를 위한 법인이에요. 법인. 그래서 본사가 여기 오는 조건을 사망을 낸 겁니다. 그래서 본사가 온 거예요. KDI라고 세종에 따로 있기는 한데 이 회사는 거기서 연구 기능만 남겨놓고 이 회사의 기능은 별도 법인을 만들어서 여기에 법인을 만드는 겁니다. 이 회사의 법인은 바로 KDI 솔루션이에요. 그래서 세금을 여기다 내서 아까 얘기하는 많게는 100에서 150억 정도의 세금이 완공이 되면 낼 예정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1조 원 가까이 유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 우리 논산의 세발견이다. 우리 논산이 이렇게 좋은 지리적 여건을 갖고 있고 자연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도 우리는 이것을 그냥 물크만 먹었지 가치를 몰랐어요. 이걸 홍보할 줄 몰랐어요. 다른 지역의 기업들이 논산이 좋은 것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정발시장의 강경에 바로 3대 시장에 들어갈 수 있던 이유가 하나가 바로 용로교통, 해상교통의 발달이에요. 그렇죠? 해상교통을 통해서 우리 강경에 풀어놓으면 그것을 전국에 있는 상인들이 교통수단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바로 3대 시장 중에 하나가 강경이 됐던 것인데 이 역사적인 우리 혜택을 우리는 지금까지 잘 모르고 발견을 못했습니다. 위대한 논산의 재발견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논산의 가치를 홍보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요. 자, 기업이 들어오면 우선 빠른 허가까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분들 자기 돈 갖고 사업하지 않습니다. 은행 융자 받아서 하는데 그거 한 달 내에 허가 나서 공장 시작하는 것과 1년, 2년, 3년 후에 공장 시작하는 거 이게 전부 이자만 내다 보면 이거 화나서 기업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허가 과정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가는 거고요. 두 번째는 관심입니다. 그 기업들이 들어왔을 때 이제 나머지는 당신들의 영역이야. 우리는 어떻게 행정만 하면 되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게 아닙니다. 관심 행정입니다. 농산의 다른 것은 관심 행정이에요. 구석구석 필요한 것은 관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한 달에 2번씩 어제 그저께도 제가 기업을 방문하고 왔죠. 모나리자하고 또 건강마을하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여기 보는 건 도로가 좁아서 불편해서 차가 들어가기 어렵다. 우리가 팔로 개척이 어렵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제품을 논산에서 소비를 해줘야 된다. 논산에서 구매를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제가 다 들어요. 물값이 너무 비싸다. 물값도 30% 지금 우리 식품 회사들은 다운시켜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중소기업에게 5억 정도 우리가 지금 지원 보증 제도를 하는데 이거 좀 30억으로 올려서 보증 지원 제도를 지금 높이려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까지. 그래서 민원을 들어주고 또 해외 개척단을 만들어서 해외 판로를 개척시켜주고 또 같은 값이면 우리 논산에서 생산된 논산 제품을 우리 논산시에서 바로 이 공산을 하거나 크게 활용할 때 활용을 해라.
제가 누구 없이 어떤 기업을 제가 톡 찍어서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논산의 기업한테 바로 논산의 납품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줘라. 설사 가격의 차이가 조금 난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분이 바로 우리의 세금을 내고 우리의 소비를 하고 또 인력을 창출하고 있는 것이니까 꼭 그렇게만 보지 말고 방향을 잡아서 가격 조정을 하되 그래도 안 되면 가능하면 우리 논산의 제품을 쓸 수 있도록 해줘라. 이렇게 관심 행정을 통해서 우리 기업들에도 또 새로운 활로와 또 희망을 드리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고 싶은 우리 실과장 계십니까? 그러면 더 궁금한 것은 나중에 또 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관심을 행정을 통해서 여러분만의 그냥 알아서 하세요가 아니라 뭘 도와드릴까요? 이런 입장이 있다는 것만도 대단한 변화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든든한 이런 지원이 어떤 기업 성장의 발전 그리고 본사의 일전 이런 것들을 갖고 오지 않나 싶은데. 우리 김영훈 우리 기자님, 예, 말씀해 주세요. 역대 논산시 의원들의 친목 모임인 논산시 의정동의 간사를 맡고 있는 김영훈입니다. 올 서평석 논산시 의정동의 회장님을 대신해서 논산시 의정동의 이름으로 백성의 시장께 몇 가지 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아주 성황리에 치른 강경 전갈축제 28회차였습니다. 1997년 10월 1일날 강병여고 교정에서 제1회 전갈축제를 치르면서 그 축제를 치르고 강평을 하는 날 당시 제2대 논산시의회는 전일순 시장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경 전갈축제는 전갈은 홀로 설 수 없다. 전갈 김장축제로의 대전환을 꾀해서 논산 농촌 경제의 진흥을 꾀해야 된다. 이러한 의견을 낸 일이 있습니다. 올해 치르는 축제 12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시민 열세를 쏟아부었는데 물론 가시적인 여러 가지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있었겠지만 시민이 만족할 만한 축제였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냐. 근데 왜 이 시민사회에 뜻 있는 여러분들이 강경 전갈 김치 축제를 하면 정말 이 논산 농촌 경제를 이렇게 세우는데 참 좋겠는데 왜 그런 이야기가 무성한데도 논산시 당국자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지 않고 천착하지 않는 것이냐. 이러한 의문이 많습니다. 따라서 내년 축제부터는 논산시에다가 특별 기획단이라도 만들어가지고 전갈 김치 축제로 육성해 주시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한다면 논산시 15개 없는 동의 공인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농사 짓고 있는 배추, 무, 김장재료 정말 우량한 그 논산 농산물들을 모두 소화해낼 수 있을 것이고 이 전갈은 영장류이기 때문에 기피하지만 이 김장은 건강식품으로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논산에서 이 대한민국의 각 도별로 김치 경연대회를 한다든지 세계로 수출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윤덕병 회장께서 이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국야구부터가 12년 동안을 연간 10억씩 투여를 해가지고 사랑의 김장남 행사를 했었습니다. 공소로 농장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몇몇 관리하는 분들이 좀 부주의했는지 그 엄청나게 쌓아놓은 배추 무더기에서 파란 알갱이 이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고 해서 오마이뉴스가 그걸 기사화하는 바람에 식품회사인 한국야구부터가 어마떡을 하고 발을 뺐습니다. 그 당시 시장이 이 문제에 당면해가지고 한국야구부터에 가서 무릎이라도 꿇는 절절한 마음으로 논산시장이 품질을 인정하는
430개에 달하는 농약 잔류 기준치 철저히 검증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다시 이 사업을 재개하도록 해라. 이렇게라도 했었더라면 그 사업이 연결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남습니다만은 우리 논산시의 새마을 가족들 중에는 그 김장을 담궜던 그 기술적인 노하우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축적되어 있다. 그래서 그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당경 법원검찰청사 지은지 43년 됐습니다. 우리 시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논산 부여 계룡 22만 도민들로부터 정말로 엄청난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왜 저것을 짓지 못하고 지금 저렇게 거듭되고 있는 것인지, 지금 겨우 그 뒷담장에 그 조그만 그 주차 면적 하나 확보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고 있어요. 왜 시장을 보좌하는 부시장 간부들이 여기에 대한 대안 하나를 마련하지 못하는 겁니까? 이 문제도 백성현 시장께서 임기 안에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 제일 마지막으로 취암동 주공 2단지 아파트 지금 650세대가 있습니다. 그 주민들이 주택공사에서 싱크대를 올해 안에 교체해주고 도배를 올해 안에 해주겠다 했는데 아직 싱크대 문제를 해결할 기미조차 없어서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시장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질문 여기까지 부탁드리고요. 예, 질문 세 가지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김장 문제는 그 여러 가지 지금 저도 가슴이 아픈 일이었었는데요. 우선 축제의 의미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 축제는 그날 젓갈을 많이 팔고 김치를 많이 팔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고구마를 많이 팔고 문제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서의 가치를 굉장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높여가는 바로 축제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날 와서 우리는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딸기 축제 그러면 일반 시중보다도 딸기 축제장에 오면 더 비싸요. 그럼 누가 오겠습니까? 인센티브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농산의 딸기는 딸기 축제장에 가면 싸면서도 품질이 좋고 참 우수하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딸기 축제, 젓갈 축제가 돼야 된다. 그래서 축제장에 와서 우리 상인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 이것은 안 맞는 말이다. 그래도 작년보다도 내년이 9년이 더 나아지고 우리 젓갈에 대한 가치를 알아주고 있구나. 그러면 그게 지속산업이기 때문에 강정 젓갈 사업이 사양이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날 와서 많이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꼭 비싸게 많이 팔아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는 그 원리보다는 축제를 통해서 농산의 젓갈이 유명한 이유가 어디에 있고 젓갈이 꼭 필요하고 그래서 강경의 젓갈을 사야 되겠구나 이것을 느끼게 하는 것이 바로 축제의 이유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제가 이제 그런 지금 구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젓갈만 가지고는 바로 이제 시너지를 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우리는 융복합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젓갈과 우리 젊은 여성들, 젊은 또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바로 고구마까지 같이 융복합으로 해서 젓갈과 고구마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유지해 가되 이제 행사 주체를 식품회사 우선 제가 CJ부터 우리 김종현 회장님도 같이 거들어 주세요. CJ 식품회사들부터 우선 CJ와 함께하는 강경 젓갈 상월 고구마 축제 이렇게 해서 CJ가 지금 주관을 해서 거기 고추장도 만들고 뭐 고춧가루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식품회사가 한번 하고 그렇게 되고 나중에 한국야구도 제가 사실은 시장중에 가서 김치 문화를 다시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더니 아주 손세를 치면서 아주 질색을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아주 따가웠었는지. 그래서 식품회사 CJ 그 다음에 또 몇 군데가 있어요. 우리 또 소떡소떡 나오는 데가 또 어떤 회사입니까? SMF도 그런 푸드 회사를 몇 군데를 해서 바로 해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CJ가 한 번은 주관하고 또 소떡소떡 그 회사가 주관하고 이게 거기도 큰 회사입니다. 한 300명 정도 지금 좋은 분들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니까 여러분 모르셔도 또 빙그레가 한 번 하고 뭐 이렇게 식품회사를 돌아가면서 나중에 한국야구도 하게 만들면 아마 더 나은 내년부터는 또 강경 젓갈과 상월 고구마 축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미 제가 이것을
연구 검토를 하라고 월요일날 확대하기 위해서 이미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이 안이 나오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 기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준비할 거예요. 또 이제 이게 단점이 있더라고요. 우리 상인들이 젓갈 하시는 분들이 아니 그때 와서 김장 다 담궈가지고 뭐 하고 하면 젓갈을 언제 파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장단점을 잘 우리 따져서 젓갈 상인들도 또 우리 또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또 식품회사도 자기들 홍보와 함께 큰 축제장에 나오셔서 또 우리 지역사회에 또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겠다 이런 말씀을 또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김치 행사 관련해서 법원검찰 문제는 제가 와서 이것은 과제로 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요. 우리 검찰하고 법원하고 무슨 의견이 우선 달라요. 저는 확고한 것은 많은 분들이 어떤 분들은 논산에 와야 된다는 거 그것도 뭐 일리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강경에 있었던 역사성도 있고 강경에서는 그거마저 논산을 가져오면 강경은 면으로 변해서 우리는 왜 안 된다고 결사항전을 하는데 우리가 그걸 꼭 그렇게 서로 마찰을 빚어가면서 그것을 뺏어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이유는 없다. 그래서 저는 강경에 법원, 검찰, 경찰서는 이제 조치가 되는 거니까 조치해야 된다. 이런 확실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한 서너 군데 이렇게 지금 부지를 통해서 법원에서는 여기가 참 좋다 했는데 또 검찰이 싫다고 그래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최종 대안이 지금 한 군데가 나왔어요. 근데 제가 너무 바빠서 그분들을 만나서 지금 설득하고 이해시킬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이제 조금 급한 것이 끝나면 만나서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서 가능하면 빠르게 설득하고 이해시키라고. 검찰에서도 그런 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신대요. 최근에 대해서 저는 제가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돼가지고 그분들 만날 수가 없어서 못 갔어요. 여러분 저 모르시죠? 선거법 위반으로 어떤 양반이 저를 고발해가지고 무혐의를 받았는데 지금 재경신청해서 저걸 재판을 해봐야되려고 지금 갔는데 그게 다 마무리돼야 가서 저 대화도 하지. 이 피의자 신분에 가서 저 지청장님 만나서 뭐 이런 거 상의할 수가 없어서 지금 못 가요. 우리 김영준 그거 빨리 풀어주게 했어요. 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세상에 제가 예산을 낭비하면 안 되고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된다고 얘기한 것을 갖다가 선거법 위반을 고발해가지고 그렇게 저를 발목 잡고 7시간, 8시간씩 조사받게 만들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자, 그것은 그렇게 해서 제가 풀어제낄 수 있도록 그때 노력할게요. 빨리 피의자 신분을 면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지청장이 못 찾아가요. 피의자 신분이라고. 잘못하면 사람들이 오해할 거 아니에요. 자기 가서 그것도 어떻게 해달라고 하고 할 거 가서. 그래서 못 갔는데 물론 검찰에 손은 떠났지만요. 무혐의 받았습니다. 검찰에서. 그런데 지금 대전 고등법원에 재판에 해달라고 지금 간 거예요. 선관에서도 고발 안 하고 또 검찰에서도 고발 안 하는 것을 갖다 그렇게까지 저를 발목을 잡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논산론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한테. 네, 응원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공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주공은 엘리베이터는 이미 다 끝났고요. 휴면시야, LH를 통해서 샷시도 해줬죠. 주공 2차 또 임대아파트 다 해줬어요. 이제 마지막 남은 민원이 바로 이 싱크대와 그 다음에 도배장판입니다. 싱크대, 이것은 이미 12월 정도 되면은 사업자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자신있게 관리합니다. 네. 그 주공, 공동동의 앞에 있는 그 주공 아파트예요. 제가 12월 안에 공사 시작할 수 있도록 싱크대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도배장판은 지금 거기서 계속적으로 6년 이상 사신 분들이 도배장판을 하겠다고 우리 관리사무소에 신청을 하시면 LH에서 즉각 해주는 걸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됐죠?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주택공사하고 관리가 굉장히 깊으니까 즉각 해결할 수 있는 거 제가 이거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주세요. 예. 네, 저 뒤쪽에 네, 예. 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성면 중리에 사는 주민입니다. 오늘 시민과의 대화와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주신 시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중리 양돈단지 축산악취 부분에 관련돼서 실제 마이크를 잡고 전임 시장님이 계실 때에 수없이 1년 365일 1인 시위도 하고 환경을 좀 개선해 달라고 수없이 했습니다. 그러나 계란으로 파헤치기였습니다.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기가 아트홀이 있더라고요.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논산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 걸기를 보고 시간과 열정이 문제이지 못하는 일은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우리 시장님을 보면은 전에 어느 수상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짜짜짜짜 짠가 노래인데 우리 백승현 시장님이 나타나서 해결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올 2024년 중리 양돈단지가 스마트 축산단지로 탈바꿈되었습니다. 시장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은 그 일을 하면서 아까 시장님도 고소 고발을 많이 당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 자신도 고발을 당해서 고소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어쩔 수 없어서 업무방해죄로 50만 원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그 상처뿐인 영광이었죠. 그런데 우리 시장님께서 축산 양돈단지 실사단이 현장에 왔습니다. 그런데 바쁜데도 불구하고 현장에 오셔서 꼭 유치를 해야 되는 타당성을 교수님이야 실무자들한테 실사단한테 강론하셨습니다. 그래서 687원이나 들어가는 대단히 공사가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미라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아까 화면에도 나왔었지만 영상에도 나왔는데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악취 주거 및 축산 악취를 우리 시장님께서 스마트 축산단지가 되면은 탄소 중립형 청정 스마트 단지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공감하시면서 그 진행사항이 묻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박수 고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장이 되기 전에 여러분한테 인사할 때 갈 때마다 우리 광성면민들이 어르신들이죠, 다. 6, 70명, 많게는 7, 80명들이 오셔서 시청 앞에서 그리고 광성 그 입구에서 늘 머리를 두르고 그 대 앞에서 그 데모하시고 그 울분을 토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그것을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메모하고 그분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다. 근데 저는 힘이 없었으니까 어떻게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고 그냥 가슴만 아팠을 뿐이었습니다. 제가 시장이 되면 저거 어떤 형태로든 간에 해결하겠다는 각오를 했었고, 두 번째는 연무 소룡교에 가면은 그 딱딱딱딱딱 총소리 때문에 도저히 이거 70년이 넘는 역사 동안은 도저히 이게 노이로제가 걸려서 못 살겠다.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누구든 없었습니다. 왜? 이 국방의 영역은 또 논산의 영역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훈련소장, 제가 손을 잡고 바로 국회에 올라가서 국방위원 관계자를 만나서 단판을 줘서 그 측선에서 이야기를 듣고 270억을 받아서 바로 사격장, 실내 사격장을 집니다. 270억. 네. 그리고 지금 배구 기사님 내려왔어. 정문도 새로 바꿉니다. 같이 동시에 다 추진했습니다.
그다음에 양봉단지 저 문제를 보니까 이건 양봉단지는 냄새 나는 것이 우리 논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국적이에요. 야, 근데 참 깝깝했습니다. 논산만 냄새 난다고 도와달라고 하기도 어려웠어요. 그래서 차근차근 밑서부터 올라가면서 간절함을 가지고 제가 정말 읍소리고 방법을 잡고 이렇게 저렇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 팔아먹고 하면서 계속 압박을 넣었어. 결국은 설득을 해서 저게 지금 7헥타 정도 되죠. 원래 15헥타 이상 정도 돼야 대형 그 단지가 돼야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7헥타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도 내가 생각 나서 방송 면민뿐만이 아니라 논산 시내가 다 죽고 대기동 일대 거기 아파트 분양받던 사람 이게 무슨 냄새냐 하면서 이사 간다고 하니 이게 논산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자격이 안 되는 그 미달린 그 사업을 설득을 해서 정부를 지침을 바꿔버렸습니다, 여러분. 지침 바꾸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제가 이렇게 노력해서 했는데 여러분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고 박수를 줘야 하는데 말이 길다고 하면 되냐 이거예요. 이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정부의 지침을 바꿔서 하게 만드는데 이건 아마 대한민국에서 없어요. 국방 산다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을 감동을 해서 지금 도와준 겁니다, 이런 거. 네? 우리 공무원을 거기에 파견시키고 아니고 그렇게까지 한 거예요. 그만큼 정부의 혜택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감동했으면 됐습니까? 그래서 공모 사업을 통해서 세 군데가 아마 공모 사업에 같이 포함돼서 들어왔는데 우리가 1등으로 공모 사업이 된 거예요. 그리고 뭐 어떤 사람들은 그거 뭐 안 된다 하면서 벌써 발목 잡으려고 하고 시기 질투하고 안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 얘기가 어디서 또 떠나가면서 저한테 와서 전화가 와서 내가 엊그저께 간부회의 할 때 그것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고 역부로 내가 방송을 통해서 간부회의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상주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자, 정부의 이런 거 그건 개인 소유입니다. 지금 여기 도기정문희 회장님도 거기에 지분을 제일 크게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저분들이 설득을 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자. 왜? 내 사업이에요, 이게. 정부에서 지원하고, 도비시비도 지원하고, 또 개인 사업, 자기 돈도 융자를 받아서 거기서 투자를 합니다. 개인 돈들 투자해요. 왜? 이게 우리 논산시 것이 아니에요. 개인 거예요. 개인이 투자해야죠. 거기서 저리 융자 받아서 거기다 같이 투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투자를 받아서 할 만한 여력이 안 될 수 있는 사업자도 있을 수 있죠. 그분들은 지분을 팔거나 다른 지분을 넘겨주거나 아니면 딴 사람이 들어오게 하거나 이렇게 하는 과정에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정부의 사업을 그대로 진행돼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차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담당 이우선 과장이 상세히 더 설명을 해줄 테니까 여기에 다시는 의문을 품고 된다 안 된다 하지 마세요. 국가 공모 사업으로 된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되는 겁니다. 하면 된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국가가 지정해서 도와주겠다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앞으로 전국에 있는 축산업자들이 도시락을 싸갖고 와서 아니면 논산에서 바로 배달시켜서 거기서 밥을 먹어도 되게 만들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말씀해 주세요. 이호선 축산과장입니다. 네, 논산시 축산과장 이호수입니다. 시장님이 말씀을 너무 많이 하셔서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내년도 설계에 관련된 예산이 올해 3억 7,500, 내년에 3억 7,500에서 7억 정도 예산이 편성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내년 상반기에 설계를 용역을 줘서 이제 설계가 나오면 그 결과물을 갖고 공모사업, 2차 공모사업을 할 겁니다. 2차 공모사업은 내용은 축사를 어떻게 짓는 거에 대한 내역을 갖고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기계장비, 시설에 대한 2차 공모사업을 할 거고 그 결과에 따라서 그 분뇨 처리에 바이오가스, 아까 탄소 중립형 말씀하신 바이오가스 사업도 같이 추진할 겁니다. 이 사업이 농가 자부담이 많이 들어갑니다. 한 농가당 저희가 예상하기는 한 20억에서 30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제 물가가 오르면 더 들어가겠죠. 하지만 저희 시장님하고 저를 믿고 그리고 그 하나의 새로운 걸 모델을 만들어 보겠다는 그 신념을 갖고 하니까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정을 들으니 더더욱 큰 박수를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검정옷 입으신 계속 네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내동에서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강진원이라는 학부모입니다. 시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요즘 살맛 나는 논산이 된다 하더라고요. 놀이터며 물놀이장이며 아이들 천문대까지 아이들을 위한 활동으로 너무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 엄마들 입장에서는 시장님께 큰 절을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시장님, 조금 전에 우리 시장님 말씀하기 전 시작에 저희 영상들 봤잖아요. 미래 영상. 근데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 영상들에 있는 사업들을 많이 하려면 논산에 돈은 있을까? 이런 걱정이 돼서 밖에서 젊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논산엔 돈이 없다. 논산은 빚지고 있다. 그런데 논산이 빚이 얼마인지 또는 재정활동이 어떻게 되는지 젊은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는지 재정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잘 말씀하셨습니다. 재정은 우리 논산을 운영하는 데서 가장 기본적일 수밖에 없고요. 모든 것이 다 재정이 투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국가 예산 세수가 부족해서 작년에는 약 251억 정도가 세수가 교부금이 덜 내려왔어요. 올해는 지금 134억 정도가 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또 우리가 긴축재정을 통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각 사회단체에서 부족금을 더 달라고 다 점차점 쫓아오시는데 그래도 또 중단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는 없지요. 그런 여러 상황에 와 있고요. 또 논산에 참 놀랍게도 산업단지가 여유가 없어서 공장을 유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와서 크고 작은 산업단지 9개를 동시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정이 다 투입돼야 될 것이죠. 또 전기를 공급해줄 수 있어야 하는데 전기 공급을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것들은 바로 한 달, 두 달, 1년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길게는 3년, 4년씩 걸려야 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지금 당겨서 진척을 시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재정이 더 투입돼야 될 그런 내용이고요. 또 다른 지역은 다 있는데 체육관이 하나도 없어요. 한 2,000명 정도 들어가는 체육관을 그래도 논산다고 체육관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체육관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체육관을 들려다 보니까 부지도 그렇고 뭐 지금 돈도 당장 뭐 하지만 어쨌든 시작을 하자. 그래서 지금 강산동에 21,000정 정도의 바로 그 공동묘지 부지를 지금 보상을 하고 있는 그런 차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끝나고 나면 거기에 이제 바로 체육시설이 들어서고 또 체육관 부지도 만들어서 돈을 만들어서 이제 결국 해야 되는데 이건 제가 무슨 수가 있어도 정부를 설득해서 정부 돈을 좀 받아내려고 합니다. 정부를 받아내서 거기에 맞게 또 우리 매칭 사업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비도 시비도 같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제가 완공을 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이제 해야 될 일이 가장 또 시급한 것이 우리가 청사를 새로 지어야 됩니다. 시청사. 그런데 시청사는 우리 시비로만 지어야 된답니다. 북비나 시비가 지원이 안 된대요. 우리보다 여러 가지 재정이 열악한 서천 같은 데라든가 홍성, 예산, 서산도 아마 한다고 그러죠. 이렇게 다 오래전부터 수십 년부터 이렇게 30억, 50억 이렇게 해서 적립을 쭉 해서 청사 기금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미래연단 투자가 전혀 돈 10원도 안 만들었어요. 10원도 없어요. 제가 시장이 되어서 안전진단검사를 해봤더니 2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2등급이 나오면 거기서 근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3층에 올라가서 회의도 못하고 노블레스 또 아트센터 빌려서 우리가 회의도 하고 2학년들 거기서 회의도 하고 그랬죠. 그래서 다시 위에 방수 처리하고 보강공사도 하고 또 큰 층수는 아니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서 반드시 D등급으로 만들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나 우리가 그냥 그렇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금을 갖다가 여러분한테 돌려드려야 되는데 저는 세금을 갖다 100억씩 지금 저축하고 있어요. 청사 지려고. 근데 청사를 지려면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랬더니 지금 현재 1,200억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1,200억. 그러면 100억씩에서 12년 걸려야 돼요.
그러면 심의에 걸려서 지면은 그때 1200억이 그냥 가만히 제자리에 머무르고 있습니까? 그때 1500억, 2000억이 되죠. 이거 따라갈 수가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때까지 못 기다려요. 다음 시장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다음 시장 때는 새로 지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결국 채권 발행할 수가 없어요. 지방세 발행할 수밖에 없어요. 빚을 얻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는 갖다가 세금 갖다가 빚 갚고 잔치하고 자랑했는데 누구는 갖다가 빚졌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상황이 지금 그렇게 됐어요. 미래에 대한 투자가 알 것도 없으니 미래가 있어야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꼼짝달짝 못하게 만들었으니 필요하면 지방세도 발행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래서 참 제가 가슴이 많이 탑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지금 제 피해는 450억인데 이것을 복구하려면 1418억 정도가 들어가요. 그런데 이 비용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비용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시비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왕에 공사를 하려면 더 깊게, 넓게, 높게 해서 내년에는 이런 재해로부터 예방이 되고 방지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받으실 땡기라는 상황을 작년과 똑같이 그냥 복구만 해놓으니까 내년에 또 수해 피해가 되면 또 다시 불어나서 또 하고 도레미 타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디 가셨습니까? 아까 소승필 우리 의원님께서 참 고마운 말씀을 하더라고요. 시장님, 이왕에 공사를 할 거 우리가 지방세 발행이라도 해서 공사를 할 때 완벽하게 하면 예산을 그것이 절약되는 거 아닐까요? 지금 10억 가지고 그냥 작년에 하던 대로 땡길만 할 것이 아니라 15억을 들여서 더 넓게, 더 깊게, 더 높게 해서 내년에는 수해로부터 예방하는 것이 더 나을 게 아닐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시감세 발행을 해서 빚에 웃어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제가 임기 동안은 빚 안 흘리려고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고 제가 좋은 것도 여러분 주는 업무 추진 가져가고 매일 국밥만 먹으러 다니면서 콩나물만 먹고 그렇게 하고 다녀요. 그래도 제가 1시간씩 2시간씩 일하려면 얼마나 제가 실이 빠지겠습니까? 그래도 열정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거예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전략의 정신을 가지고 그런 정신을 갖고 해야 우리 공무원들이 시장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돈 그거 몇 번 아낀다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시장이 그런 모범을 보여줘야 된다. 저는 한 번도 가서 일식집하고 고깃집 하시는 분들 죄송하지만 문 닫아놓고 가서 고기 먹어보고 일식집 가서 문 닫아놓고 밥 먹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매일 단골이 저 놀매 아파트, 놀매 금고 앞에 콩나물 국밥 매일 저녁에 거기서 저녁 먹어요. 그런 마음으로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다 도와드리고 싶고 또 하고 싶지만 못 도와주는 심정도 조금 이해하시고 가능하면 빚 없이 긴축 재정을 통해서 지금 있는 것을 나눠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연구하고 필요하면 위에 올라가서 돈을 더 가져오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있는 부분들은 가능하면 지금 빚 얻지 않고 한번 맞춰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 그렇게 하시고 자세한 것은 우리 예산실장님 그렇게 가능하겠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안녕하세요. 부산시 예산실장 성경섭입니다. 시장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하셨고요. 사실은 정부 세수가 감소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재정으로는 교통교부세, 부동산 교부세를 받아서 사실은 재정 운영에 충당을 하는데 사실 녹록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시장님께서 약속하신 시민과 약속하신 사업이라든지 지역 대단위 사업 이런 것은 저희들이 건전하게 재정 운영을 통해서 약속한 사항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장님이 소고기를 못 사드려도 큰 박수 한번 다시 드리죠. 예. 미래를 투자를 위해서 빚을 얻어야 된다 그러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고 있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긴 시간 진행된 시민과의 대화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논산시와 시장님의 마음 좀 많이 이해되셨어요? 네, 이런 소중한 시간을 통해 서로가 알아가고 논산에 펼쳐지는 다양한 미래를 공유할 수 있는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분들의 의견을 듣지 못했지만 시간 관계상 앞으로 이 논산의 미래에 대해서 더더욱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시장님과 많은 부장님들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